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우리 몸의 안과 밖을 꼼꼼히 챙기는 내과 전문의 김영재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 네, 요즘에 식생활의 변화로 비만도 늘어나지만 정말 고지혈증이신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했듯이 우리 몸을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고지혈증 관리 잘 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인 고지혈증. 혈관 질환뿐 아니라 만성 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의 약 88%가 방치로 병을 키운다고 합니다.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지혈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혈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치의들과 맛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고지혈증 성인병의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인데 이 고지혈증은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 정의를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고지혈증은 우리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올라간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방 성분을 피 속에서 말할 때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개로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누는데요. 우리 몸의 전체 콜레스테롤의 4분의 3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레벨은 200mg/dl고요. 비정상인 240부터 비정상이라고 하고 중성지방은 150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할 때는 200mg/dl 상승했을 때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지혈증의 이제 기준이 되는 물질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중성지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콜레스테롤이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방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말할 때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게 전체 콜레스테롤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통칭해서 이 세 가지를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제 나쁜 거고요.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그럼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혹시?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높다고 얘기할 때는 고지혈증이라고 하지만 HDL, 그러니까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고지혈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상지혈증이라고 우리가 통칭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이라고 표현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생성돼서 피 속으로 각 세포마다 보내집니다. 근데 이게 많을 때 혈관 내에 축적돼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로 전해져 있고요. 이 HDL은 피 속에 남아 있는 HDL에 가서 남아 있는 것들을 붙여서 간으로 다시 회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적으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지방 청소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콜레스테롤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농도를 사실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 고지혈증으로 이유가 뭘까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 섭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은 기름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이 고탄수화물을 먹었을 경우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지방으로 변해서 그게 콜레스테롤 제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탄수화물 섭취를 할 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요. 피 속에 흐르는 콜레스테롤 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총량. 피 속에 흐르는 콜레스테롤 총량. 감이 안 오는데요. 감이 안 오죠? 네. 우리 몸 전체 피 속에 우리가 6리터가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콜레스테롤 양은 4g. 전체 몸에요? 네, 전체 몸에 피 속에 흐르는. 네. 그리고 우리 전체 몸을 유지하는 콜레스테롤 양은 140g. 그럼 고기 요만큼 먹으면은 고기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 보면 항상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죠. 자정 능력.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다 배설해요. 콜레스테롤. 그리고 콜레스테롤 양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합성을 안 해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 유전적으로 깨지면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나이와 성별에 대해서 있는데 나이는 보통 우리가 남성인 경우는 20에서 50세 정도 그때 이제 쭉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이제 정체. 근데 여성분들은 20세부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만 남성같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됐을 때 우리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HDL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전혀 몸에 이상이 없게 하는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면 HDL도 같이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만인 경우에 비만은 우리가 생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지만 또 중성지방 수치가 또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 중성지방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그 우리 몸의 비만 세포, 즉 우리 몸 그 살들에 지방 세포들이 많이 축적돼서 그게 제대로 쓰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고지혈증이 많이 발생하고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HDL이 많이 상승해요. 특히 이런 분들은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그룹이나 예. 대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남성은 45세, 여성은 55세부터는 고지혈증 위험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고혈압, 그리고 흡연. 흡연이 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 흡연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담배를 피면 말초 혈관이 다 수축을 해요. 혈액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혈관 속에 쌓여 있는 그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꺼내고야 하거든요. 못 해요. 그러니까 말초 혈액이 수축되면서 거기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담배 피면서 혈액순환제를 좀 먹으면 좀 낫겠네요. 그럼 병 주고 약 주고인데 예, 어쨌거나 담배는 피워야 되니까. 근데 그러느니 담배를 끊겠습니다. 아이 안 통한다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아무튼 담배도 고위험군에 속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의사 맞으십니까? 네,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이제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 혈관은 내피세포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그 출발점은 혈관병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질환 아까 얘기했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 세 개는 그냥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손상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이 손상되면 거기서 이제 혈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상처가 나면 그 세포막에 가서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딱 붙어요. 기름이 낍니다. 그렇죠. 기름이 껴서 그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우리가 말하는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점차 좁아져서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신장혈관이 나빠지면 만성심부전증, 그렇게 병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이 혈관 벽의 손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착되고 좁아지고 다양한 그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고지혈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 치료법은 1번이 약물 치료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체 혈중 콜레스테롤의 70%는 간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성을 막아야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타틴이라는 그 약물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틴을 쓰면 보통 한 7, 80%에서는 거의 정상 레벨로 조절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장에서 이제 만드는 걸 억제했으면 흡수하는 거, 재흡수되는 걸 또 억제하기 위해서 에제티미브라는 소장에서 중성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에제티미브라는 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이 또 피브릴레이트 계통의 약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이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지 하나, 오메가3라는. 오메가3는 그런데 정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려면 최소한 4g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500mg짜리거든요. 8알 먹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 8알. 그거 먹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몸이 좀 먹을 수도 있죠, 뭐. 삼키는 건데. 근데 너무 커요. 저도 먹어봤는데 목에 걸려요. 2개 먹어요. 어쨌든 오메가3요. 네, 오메가3 오메가3 성분이 이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 아니 이상 지질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인지 OX로 우리 전문가분의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김영재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 맞았네요. 네. 네. 이게 보면 왜냐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X가 맞아. 무조건 줄여야 한다면 좀 그렇죠. 이 앞에 무조건이 문제입니다. 저는 힌트를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얻었어요.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그렇죠. 중요한 성분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성분 중에 우리 성호르몬 있죠? 성호르몬도 콜레스테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있죠? 그것도 콜레스테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안 드시면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량만 드시면 되고, 제가 피 속에 흐르는 게 몇 g이요? 4g. 귀엽네요. 아주 적어요. 4g에서 6g 정도 흐르거든요. 아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흡수해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테스트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게 좀 긴장되는데요. 다음 질문 준비되셨죠? 예. 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고지혈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걸릴 확률이 높다.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X. X. 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네네. 힌트가 네.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남자는 젊었을 때 20세부터 콜레스테롤이 쭉 올라가다 5, 60대 되면 이제 정체기를 맞는데,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됐을 때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자가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 갱년기 전에는 여자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갱년기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자분들은 고지혈증이 잘 발견 안 되고 남자들한테 많은데, 이제 갱년기 지난 뒤부터는 분이 그 고지혈증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남자가 좀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성별은 그 뒤에는 별로 말하지, 그러니까 성별로 고지혈증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 보면 이제 주부님들이 집에 계시다 보면 이제 뱃살도 많이 나오고 사실 기름기가 좀 많아 보여가지고, 그죠? 그쵸. 그래가지고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아랫배가 나올 때는 대부분 갱년기 이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네. 결론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느 정도 남녀의 차이가 없다 그런 그렇지. 말씀이신 거죠.
네. 참 그게 나이 들면서 정말 좀 안 좋은 게 자꾸 생기니까. 예. 참 그러네요, 참 서글프고. 네, 그 나이로 말하면 뭐 여성이 더 심각하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의 OX 퀴즈 세 문제 풀어봤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사연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최근 야근에다 회식으로 인해 갑자기 체중이 늘더니 피곤함도 심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피로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도 좀 멍해지는 증상도 있고요. 혹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인 걸까요? 이런 경우 잠시 약을 중단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년 남성분이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제 뭐 피로감도 오고 혹시 이게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흔하진 않은데 보통 한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 그런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지혈증 약에 그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이 너무 과장되게 이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우리 의사들의 논문에 기초해서 제가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고지혈증의 부작용의 첫째, 흔히 나오는 부작용이 이 간 기능 수치가 좀 올라가요. 근데 이제 간 기능 수치가 보통 3배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약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피곤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는 일단 끊고 다른 그 약으로 바꿔보든지 용량을 줄이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스타틴 자체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10만 분의 1, 그러니까 로또 당첨될 정도의 확률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 간염이 전격성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환자 처음 쓰고 간 수치가 2000까지 올라가는 분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거 하나 갖고 이 약을 부작용이다 해서 안 드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근육병증이라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근육병증의 가장 심각한 것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보면 그 인터넷에서 이 약 먹으면 근육이 녹는데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건 더 드물어요. 100만 분의 1 정도. 거의 평생 이 약을 이게 처방하는 의사로서 한 명 만날까 말까 하는 정도. 그건 헬스 심하게 하면 보통 그렇죠. 많이 오는 병이니까. 그렇죠. 그 같이 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보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뭐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제 뭐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을 약 먹고 근육통이다, 뭐 몸살 감기 걸려서 아픈데 그게 근육통이 오는데 약 먹고 그게 꼭 뭐 아픈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위약 효과가 되게 커요. 위약 효과.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자꾸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왠지 몸이 안 좋으면 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과처럼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일단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요,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이나 아니면 근육 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특별하게 끊을 필요 없이 계속 드시면 좋은데, 만일 그런 것들이 좀 의심되고 피곤하면 우리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약이 있으니까 그런 약들, 건강식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복용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사연 가지신 분 계시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욕실에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머리카락이더라고요. 아버지도 탈모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 탈모 치료를 같이 하는 게 걱정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지혈증 약과 탈모 치료제 동시에 복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네. 시청자분 사연 들으니까 고민은 좀 되시겠습니다. 탈모도 있으신데 고지혈도 치료하셔야 되고. 네. 이런 경우에 같이 복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냥 이것은 같이 꼭 복용해야 한다고. 아, 같이 꼭 예, 복용을. 네. 아주 예. 답이 간단한데요. 설명 좀 탈- 해주시죠. 탈모약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는 약들이 피나스타틴이라는 약인데요. 그 약은 지금까지 보면 다른 약물 그에 의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용량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일단 용량도 적고 용량이 많아도 상관없는데 거의 약물 상호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도 특별한 경우, 몇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스타틴 약물이 거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혹시 마음이 좀 걸리면 뭐 하나는 아침에 드시고 하나는 저녁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불안한 게 별로 안 없어지실 것 같고 저 같으면 차라리 고지혈증은 사실 아버지 생명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탈모는 근데 생명하고 연관된 건 아니거든. 그죠? 근데 뭐 결혼 이제 다 해고 자식까지 외모에 낳는데. 목숨 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냥 고지혈증 약만 먹고 그러면 차라리 네. 탈모 아니, 약은 그냥. 제 생각에 그냥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저도 지금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고지혈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첨부하면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약 먹을 때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아, 과일이 네. 딱 하나 있어요. 아, 과일이요? 네. 그게 자몽이에요. 자몽. 아, 어떤 자몽은 원리에서 콜레스테롤 그런 수치를 거죠? 아니 그 스타틴 네. 그 수치를 높여요. 그걸 먹으면 흡수장애가 발생해 갖고 수치를 막 올려요. 대사가 그 약물 농도가 올라가요. 스타틴의 농도가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 스타틴 그래서 자체가 이제 될수 있으면 대사가 안 독성이 돼서. 더 자몽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과일 중에. 예, 자몽과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혹시 다른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약을 복용하면서. 뭐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고 혹시 이제 스타틴 계열 중에 심바스타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이 좀 있어요. 특히 무좀약, 무좀약 같은 거 아마 우리가 요새는 이제 우리 진료할 때도 이제 DUR이라고 해서 다 뜨잖아요. 이렇게 상호작용 있으면 네네네네. 뭐 그 금지하는 금기약물 네, 맞아요. 그거 딱 치면 떠요. 그리고 두 번째 헬리코박터 치료제 항생제. 항생제 있죠? 예. 그 에리스로마이신 계통 항생제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뭐 얘기 안 해도 의사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하는데 혹시 뭐 약을 드실 때는 그쪽 상호작용이 있는 약은 꼭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꼭 뭐 고지혈증 약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드시는 약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죠.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은 이제 피해서 처방을 해 주실 것 같네요. 예, 아유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는 없으시죠? 네. 아, 뭐 경로를 하셨는데.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5 오늘 맛수다는 여기까지인데요. 고지혈증 알아봤는데 요건 꼭 지켜라 라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고지혈증 식사 조절과 운동은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약은 우리 생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혈관이 건강해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약이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지혈증 약을 반드시 드셔라. 생활요법 잘 지켜라. 예,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맛수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몸,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